샘 길리엄이라는 수상 표현주의 미국을 대표하는 그 아티스트가 얼마 전 6월이죠. 6월 25일에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해집니다. 뉴욕 타임즈 소식이죠. 제 스타일 아니죠. 이런 작품들. 잭슨 폴락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색칠을 막 뿌리는 이런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미시시피주 태생이고 추상 표현주의 생면 추상으로 뭐 이제 알려진 화가고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된 그 드문 화가라고 이제 소개되는데 근데 이런 걸 또 강조하거든요. 흑인으로는 최초다. 흑인으로는 드물게 초대됐다. 이제 저런 이런 배경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성으로는 몇 안 되게 혹은 아시아인으로는 드물게 아시아 최초로 흑인 최초로 이런 표현 오히려 이 편견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베니스 비엔날레에 1972년도에 초청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나. 흑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런 말 굳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지구적인 관점에서 편견 없는 관점에서 그런 건 있죠. 인종의 편견을 극복하고 성공한 화가다 뭐 이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는데 흑인으로는 최초로 흑인으로는 뭐 드물게 이런 표현은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왜 액자 없는 캔버스냐 하면 당시 잭슨 폴락, 쿠닝, 고르키 같은 화가들이 물감 막 뿌리고 물감 떨어뜨리는 액션 페인팅 그런 류의 그림을 그렸을 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력을 이용해서 물감을 들이부었다. 그래 드리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들은 2D에다 어쨌든 했다는 거예요. 중력을 이용해서 물감을 드리핑했다. 근데 이분은 캔버스 자체를 중력을 이용해서 물감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아예 캔버스를 이렇게 걸어 넣었다. 중력을 이용해서 캔버스를 다른 방식으로 전시를 했다라는 거죠. 액자 없이 캔버스를 중력에 맡겼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새롭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다른 추상 화가와는 차별화된 점이라고 보통 평가를 받습니다. 특이하긴 해요. 또 이뻐 보이기도 하고 양탄자를 막 매달아 놓은 것 같은 혹은 빨래 널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안 새롭고 싶어요? 이 표현 괜찮다.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이잖아요. 새로움을 위한 미술. 미학적인 것조차 이제 무시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분은 최소한 그래도 미학적인 것에 신경을 꽤 쓰셨다고 봅니다. 왜냐면 색 쓴 거를 보면 그래도 그 아름다움 관련해서는 신경을 꽤 쓴 화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 건 또 사실이고 그래서 3차원 회화다 뭐 이런 평가도 합니다. 대표작 중에 하나가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전시되고 있는지 너무 많이 봐서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각성상태라는 1968년도에 제작한 작품 대표작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전시를 이제 많이 하셨죠. 과거형 이게 이분의 컨셉이니까 이 시대의 작품만큼은 펼쳐서 전시를 안 하겠죠. 드레이프 전문 용어 나왔네요. 펼쳐보고 쉽게 만드는 게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빨래처럼 넣는 게 컨셉이에요. 비스듬한 각도. 근데 이분이 이제 말년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뭔가 뿌린 듯한 느낌인데 질감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캔버스 위에 물감을 좀 두껍게 바른 것 같아요. 프레이를 뿌리는 방식 같기도 하고 좀 깊이 있게 올리셨죠. 또 어떻게 보면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회학과 복도를 지나다니면 많이 봤던 작품 그 중에 하나 같은 느낌. 그렇게 새로울 건 또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따지면 이쁘긴 한데 아무튼 말년에는 이런 류의 작품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차피 오늘 좀 짧게 하려고 방송을 킨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곧. 그쵸. 조영남 사건도 조영남 씨가 승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영남 씨가 운이 없었다면 운이 없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화가가 손 까딱 안 하고 알바생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컨셉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작업실에 조수들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어떻게 보면 법적 문제까지 가지 않아도 될 법한데 근데 문제는 그 논란이 된 건 그겁니다. 그 대작 시켰던 그 화가가 아이디어까지 제공했다고 그러면 논란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스톱 화투를 가지고 한 거의 전체적인 컨셉은 또 조영남 씨의 거의 특허 비슷한 아이디어니까 그 아이디어조차도 조영남 씨의 아이디어의 일부로 봐야 된다면 또
그렇게 주장하면 또 할 말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때 욕을 먹었냐? 어떻게 보면 그겁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다른 그 순수 미술 전공자 아니면 전공자 아니라도 처음부터 미술만 진정성 있게 그린 화가들에 비해서 조영남 뿐만 아니라 연예인 출신의 화가들은 그 스타성 때문에 일단 유리한 고지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있는 거죠. 누구는 평생 그려도 그림 하나 못 파는데 저분은 고스톱 작업을 하는데 심지어 대작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설치 미술이나 개념 미술 하는 아티스트들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법정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디어인데 이분이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따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 그냥 바나나 붙인 게 전부인데 이게 뭐 대단한 아이디어라면 대단한 아이디어인데, 근데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듀상이 이전에 했던 명언 중에 모든 손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아티스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의 장인들이 지금의 아티스트거든요. 그리고 아티스트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기술자거든요. 기술자. 즉 뭐냐면 손과 관련해서 다른 일반인들보다 특출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 예술가가 아닌 사람, 숙련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주특기가 있어야 예술가라는 거거든요. 그 의미로 따지면. 그런데 이 바나나 붙인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아니지. 이 아티스트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중요해. 라는 주장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이런 아이디어 못 내냐? 왜 못 내요? 내죠. 애들도 낼 수 있을걸요? 그럼 뭔 차이냐? 그거죠. 이 사람은 아티스트로서 스타가 됐기 때문에 이 별거 다니는 아이디어, 누구나 낼 수 있는 아이디어조차도 인정받는 겁니다. 좋게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또 우주적인 관점에 생각해 보세요. 이 바나나 붙이는 거 예술이 꼭 아니라고 했을 때 이 붙이는 아이디어 생각해 보면 별거 다 아닌 아이디어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단지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세계에서 주목하는 아트페어에 나가는데 이 별거 다 아닌 아이디어를 내서 붙였는데 이 정도까지 예술 같지 않은 느낌으로 할 생각을 보통 못하니까 이게 주목받는 거죠. 너무 쿨해서.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라는 거죠. 너무 디스했나? 아무튼 그래서 예술가가 어디까지가 예술가인가, 이제 현대에는 그것도 이제 얘기거리입니다. 그 예술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듀상이 이미 예견했습니다. 예술가라고 종교처럼 아주 숭고한 사람처럼 대하지 말라. 예술가 다 똑같은 인간이다. 경이롭게 바라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술가 다 평범한 인간들이라고. 그리고 예술가의 성공 운이다. 어차피 운이다. 어떤 사람은 흥해가지고 성공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묻힌다. 그렇다고 묻힌 아티스트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쿨하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운이란 거를 쿨하게 인정했던 듀상이거든요. 듀상의 소변기 자체도 솔직히 예술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소변기 자체가. 근데 듀상이 시대를 바꿔놨으니까 그것도 인정받는 건데,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작권, 어차피 이거 레디메이드잖아요. 이 사람은 있는 오렌지, 있는 바나나, 원래 있는 테이프 그냥 달랑 붙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작권 그런 것 걸고 넘어지면 레디메이드니까 바나나를 최초로 창조한 조물주가 디자인한 거잖아. 이거 테이프 만든 회사가 이 패턴 만든 거잖아요. 이 색깔. 그렇게 따지면 그 아이디어 창작자 회사의 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장하는 사람도 좀 애매하고 마우리치오 카텔란 쪽도 참 애매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되게 이상합니다. 이걸 갖다가 법정 투쟁하는 이 상황 자체가 이게 뭐 현대미술이기도 하죠. 예술보다 현실이 더 기만적이에요. 청테이프 붙이던가, 그렇죠, 마우리치오 카텔란 이왕 할 거면 스카치 테이프 붙이던가, 이왕 따라 할 거면 왜 논란의 여지를 만드셨어. 바나나 말고 딴 걸 붙이시지. 그러면 안 겹쳤을 텐데. 이분 거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테이프가 똑같다면 좀 약간 영향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논란을 만드는 컨셉이에요. 이분 항상 그걸 즐기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법정 투쟁까지 가는 것조차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뉴스 나오고 더 알려지니까 이분은 또 다른 거 했을 때 또 이슈가 될 겁니다. 오늘 했던 얘기는 제 주장일 뿐이고 각자 또 생각이 다르니까 한번 그래도 현대미술이 과연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 아닌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저는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타르데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